네, 시장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도 전반적인 국내 증시 흐름부터 먼저 매니저님과 함께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의 이 하락 여파를 받아가면서 오늘 양지수 파란불 여전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2%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동안 지수가 하락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빠질 때 살 걸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는데 네. 오히려 오늘의 이 하락 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역시나 오늘도 이제 이 조정시 매수 기회가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고민적인 게 뭐냐면,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깊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얼마에 매수하냐 문제일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 정도 좀 하락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못 샀던 분들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고, 특히나 이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바이오인데, 지금까지 AI 랠리가 주도하면서 올라갔을 때 이 바이오 기업들은 거의 좀 못 갔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AI 그 AI로 인한 그런 그 고평가 이슈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근데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에 임상 데이터 잘 나오다 보니까는 특히나 이 K바이오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잘 알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어떤 그 종목이라든가 이런 섹터의 변함은 전혀 없는데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우리 환율이 또 올라간 거고 네. 그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 주만 되더라도 금리 인하 전망은 다시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렇다 본다면은 오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땐 뭐 꽤 그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전 끝나고 나서 올라갔을 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또 주도주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도 보시면서 너무 이거 많이 올랐다, 비싸다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심하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무료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주도주 위주로만 우리가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한다면은 아마 오늘과 다음 주 초반 정도는 또 한 번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조금 확 튈 수 있는 쪽으로 주도주를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종목 어딜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수급을 살펴보면 어제는 거래소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오늘 환율이 조금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메이저 주체가 양 지수에서 모두 팔고 있죠. 네.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내려왔었는데 네. 이 구윤철 총리가 이제 구두 개입을 이야기를 했죠. 하다 보니까는 환율이 이제 확 빠지면서 좀 안정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 강세가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원달러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금리 인하 지연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렇다 한다면은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환율에 개입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잡을 수 있어도 그걸 장기적으로는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본다 한다면은 사실 이 구두 개입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우리가 환율이 이제 거의 뭐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더 올라갈 이유가 많이 없고, 오히려 이제 저는 이 금리 인하 지연 이슈가 다음 주가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미국 그 이제 정부가 셧다운이 된 상황이라서 경제 지표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 어떤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어떤 금리 전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보수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금리 인하 지연됐는데, 다음 주에 경제 지표가 확인되면은 최근에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 둔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실제 데이터가 확인된다 하면은 이 금리 인하 지연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12월 달 금리 인하 전망이 좀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환율이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 본격적인 이 외국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조정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길어봐야 뭐 하루 이틀, 2, 3거래일 정도 더 길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환율이 안정되면은 오히려 이 외국인 어떤 본격적인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동안 사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그리고 환율 어떻게 변화할지 좀 관전 포인트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담고 있던 기업에 대한 리뷰 시간 통해서 후속 전략 세워볼 텐데요. 먼저 한올 바이오파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 잘 선방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한올 바이오파마도 하락 출발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 점점 키워나가면서 5%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1월 13일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매수를 했었고요. 네. 하루 만에 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M&A 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멘텀 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메세라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메세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어떤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그런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화이자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서로 인수하려고 싸우면서 그게 정말 뭐 더블럭이 올라갔던 건데 지금 이제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한 미국 기업이 이제 이뮤노반트인데 그 이뮤노반트의 최대 주주가 투자회사거든요. 그 투자회사가 지금 이뮤노반트의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그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오다 보니까는 더 사 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팔기 위해서 더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물량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어떤 인수하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는 어떤 물량을 지키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어쨌든 최대 주주가 그 지분을 매우 크게 늘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회사의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최대 주주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메세라와 같은 그런 어떤 인수합병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뮤노반트의 이 핵심 기술을 또 공급하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제2의 D&D 파마트 같은 경우가 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한번 급등 나온 다음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라서 주가도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주가도 매수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신규 접근 가능하다라고 전략 주셨고요. 네. 두 번째 리뷰 기업은 10월 22일에 매수를 했었던 G2G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는데 벌써 92%의 수익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2차 목표가 10만 원도 어제장에서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G2G 바이오가 좀 긴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래도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3% 정도 오르고 있고, 이 G2G 바이오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구간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일라릴리가 네. 우리 에이벨 바이오의 플랫폼을 이제 이 기술전 해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떤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 RNA 치료제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 G2G 바이오가 이제 이 RNA 치료제를 만드는데 이 RNA 치료제가 워낙에 이제 그 만들기 시작하면은 좀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량 생산 힘든 건데 이 RNA 치료제를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비만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싸게 더 많이 팔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중요한 건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이 G2G 바이오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에이빌 바이오 다음에 어떤 기업이 또 이런 대형 기술을 할 수 있을까라 찾고 있는 건데 바로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또 G2G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매물까지 다 소화가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어떤 어떤 주가 상승 트리거가 좀 작용하게 되면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매수 관점은 힘들겠습니다만은 보유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빌 바이오의 후속 주자로 G2G 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여전히 룸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오테크닉스도 볼게요. 어제장에서 5% 넘는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좀 하락분이 나오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6일 지난주에 매수하면서 최고가 기준으로는 11%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고가권이긴 해서 지금 구간에서 신규 접근 그리고 보유자 관점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레이저 커팅, 레이저 리페어 장비를 갖고 있으면서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결국은 이 HBM4를 만들 때 이 수율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수율 싸움의 핵심 장비가 바로 레이저 커팅, 레이저 리페어 장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은 아마 이런 그 AI 관련된 이 반도체 기업들이 또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때까지가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달려가고 있던 건데 지금 이 엔비디아가 좀 하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AI 랠리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이게 금리 인하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다음 주에 경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나 지원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먼저 급등하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에 이오테크닉스의 더 깊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다음 주 초반까지가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장에서 그래서 어느 쪽을 가장 주시해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탑픽 섹터는 어디로 가져오셨어요? 일단은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을 보고 나서 역시나 바이오를 보자라는 거고요. 아까 제가 그 시황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 나스닥이 2%가 넘게 하락한 이유가 이제 금리나 지원이거든요. 결국 이 셧다운 종료가 되면서 그동안 이 경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나와 있는 어떤 CPI라든가 뭐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갖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는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근데 연준위원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사실 이 주초까지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65%, 70%였거든요. 근데 그게 50% 나왔고 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9%였는데 맞아요. 그게 지금 반토막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떤 자기 자본으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금리하고는 크게 민감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는 지금 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니까 월가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은 이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 발행해서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금리가 안 내려온다. 이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왔던 거고. 네. 다만 이걸 살릴 수 있는 게 결국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경제 데이터 확인되면은 금리나 지연 우려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최근 계속 이런 경향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항상 이 목표가 줄 사양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투자안의 어떤 그 증권사도 결국 엔비디아 목표가를 이제 지금 이 블랙엘 출시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 루빈이 출시가 되면서 결국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엔비디아도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 하락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도 매수 기회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엔비디아 GPU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약간의 변동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바이오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이 ABL 바이오 급등이 나왔지 아직까지 급등이 안 나온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 이전, 이 4분기 안에 기술 이전을 기대하는 기업도 꽤나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주를 가져오셨는데요. 반도체주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SK하이닉스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지금 가장 집중해봐야 될 종목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제 유한양행인데 네.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가 막 나오고 기술을 하다 보니까는 이미 급등했는데 유한양행은 그게 다 끝났거든요. 이미 이제 이 그 유한양행 시장 물질이 상용화가 돼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숫자가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아직까지 그 숫자가 나오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는 인제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제목으로 적어놓은 게 뭐냐면은 이 블록버스터급 신약은 숫자로 증명한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숫자로 증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가 상업화가 됐습니다. 이미 승인 받아고 팔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폐암 치료제에서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타그리소라는 폐암 치료제인데 이 타그리소 폐암 치료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10조가 팔렸거든요. 근데 이 폐암 치료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폐암 치료제가 나온 거고 지금 렉나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렉나자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데이터가 좋다 그래서 그 어떤 시장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조금만 좋아도 렉나자가 그 시장을 다 가져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타그리소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있던 폐암 치료제가 있었는데 타그리소가 이 어떤 그 생존율이 훨씬 좋다 보니까는 그걸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 렉나자 플러스 리브리반트의 어떤 병용 요법과 이 타그리소의 어떤 그 치료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생존율이 12개월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타그리스가 그 전에 폐암 치료보다 좋았던 데이터보다도 지금 리브리반트 플러스 렉나자의 치료법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타그리스가 장악하고는 10조 시장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실적을 봤더니 이제 상반기까지 4,500억 정도 매출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4,500억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1조 정도 보는 거고, 그러면은 이미 10조 중에서 이번 연도에 1조를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가 되면 더 많이 커지겠죠. 그럼 결국 타그리스가 그 전에 폐암 치료제를 장악하는데 한 3년 걸렸거든요. 3년 뒤에 지금 이 유한양의 신약이 10조 원대 시장을 가져온다 한다면은 유한양은 그 10조 원대에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유한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기술 이전해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상업화된 그런 신약 물질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 로열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떤 임상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매출,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약 물질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 유한양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날아갔던 다른 바이오주보다 좀 덜 올랐다, 이제 상승 시작이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숫자로 이제 증명하게 될 거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돼요? 일단 주가 보시면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기업들, 뭐 네. 알테오제, 리가켄바, 예벨 다 급등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유한양은 급등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 데이터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건데 아마 실적 발표 시즌 때마다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바닥을 탈피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제가 16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금요일장인데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전략 무료 방송에서 또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하고 이제 월요일 정도에 사야 될 종목들 꽤나 많이 있는데 네. 반도체하고 바이오 쪽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와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꼭 사야 될 종목들 다 우량주입니다.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너 검색하시고요. 오늘 4시부터 시작할 무료 방송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도 트렌디한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